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입니다. 2023년 3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코스닥이 주도하는 어떤 장세가 좀 펼쳐졌는데요. 오늘 좀 이슈가 좀 많은 편이죠. 오랜만에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들, 또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또 2차전지 관련해서 큰 또 호재 나온 부분들, 또 오늘 2차전지 주요 종목들도 신고가 흐름 낸 부분들 한번 체크드리면서 오늘 장세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번 이슈까지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7.7조니까 이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 코스닥 중심의 장세였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증시는 1.9%나 상승했고 8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10조가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에서 이제 주요 돌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상승 종목 수도 코스피는 비등했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840종목 정도 상승했고 2차전지 중심의 어떤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의 강세와 함께 또 바이오 업종도 오늘 강한 어떤 흐름을 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업종, 이 두 개의 업종이 오늘 코스닥을 좀 견인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수급 구도는 오늘 크게 중요도는 떨어지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9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은 300억 순매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순매수, 기관은 14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2,0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외국인이 자금을 좀 집행했고, 고객 예수금은 47조, 신용융자잔고는 17조 7천억. 근데 이제 최근에 증시가 그래도 바닥 대비 좀 올라온 거 대비해서 이 신용융자잔고가 크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이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시장의 강세 패턴에서의 주도 수급은 개인의 수급이 아닌 거죠. 이 신용융자잔고가 올라온 거는 신용 비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종목들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신용으로 이제 산 주식의 잔고가 늘어났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결국은 최근의 장세는 개인들은 특별하게 이제 더 매수하거나 주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갖고 있는 것 정도 올라간 수준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증시의 이제 주요 수급 주체, 그리고 견인한 수급 주체는 결국은 이제 큰 손의 어떤 자금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 증시, 코스피 증시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는 최근에 이제 탄력도가 좀 떨어졌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제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수 흐름은 조금 이제 장기 평선 부근에서 조금 저항 내지는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저항 맞고 중기 평선 붕괴하면서 떨어지는 패턴이 아니라 그래도 60일 선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올려치는 형태로 장기성의 어떤 물량들을 계속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소화한다는 거는 여기서 누가 사고 있겠습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 늘어난 것들이 결국은 개인보다는 메이저의 어떤 저가, 이제 바닥권에서의 어떤 수급들이 유입되면서 장기 매물, 특히나 개인들의 매물을 흡수한 패턴,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순매수 기조를 이제 잠시 매도 수급이 있었지만 다시 또 매수 수급으로 돌려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 메이저 수급은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코스피 증시는요, 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이제 들썩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반도체 업종이 결국은 좀 움직여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움직여야 어쨌든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지금 높지 않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의 비중이 매우 이제 높아지고 높은 또 이제 코스닥 증시는 결국은 오늘 장기 매물 1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480일 2년짜리의 매물 라인보다는 240일 매물 라인이 더 강합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 좀 분산돼 있죠. 2년 동안 매수한 그 수급 가격은요, 좀 넓게 이제 포진돼 있고, 또 이제 그
매물의 어떤 강도, 저항성이 그래도 1년짜리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242평선을 돌파하는 게 매우 어렵고, 또 이제 이 라인의 매물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480일은 한 방에 뚫어내는 경우가 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240일 이제 이동평균선 코스닥의 이평선을 오늘 뚫어 올렸어요, 그냥.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상반기에 증시가 강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그걸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 완벽하게 나타났고, 그 주도 업종의 시총이 지금 위로 이제 열려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내고 있다는 거. 종합적으로 볼 때 코스닥 중심의 상반기 장세, 2차전지 중심의 상반기 장세가 지금 지속 중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증시의 흐름 지금 보시면 21선 지지력을 보이고 바로 240을 돌파해서 각도를 높이는 흐름들,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전략상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게 2차전지 업종이라 했고,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빔, 또 LNF, 에코프로, 또 첨보와 같은 이런 기업들, 또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도 밑에서 지금 치고 올라와서 시총이 2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코스닥의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WCP,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기업들도 시총순위 지금 50위권 안에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죠. 동아기업도 1조 2천억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장비주 PNT가 오늘 15% 급등하면서 1조 1천억.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고점의 시그널을 내고 있는 상황이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뭐 PNT 정도 보시죠. 시총순위 42위까지 올라온 PNT 같은 경우 1년 좀 넘는 기간을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박스권을 그리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치, 또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다른 매집을 위한 어떤 박스권 라인이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평선을 뚫어낸 이번 장대 양봉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서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의 흐름 자체가 여기가 저항을 받거나 조금 부담스러운 과열 구간이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볼 때 이건 진행력이고, 또 이제 또 다른 시작점이고, 1년 넘는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초기 지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 코스닥의 지수는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또 엔캠 같은 거 보십시오. 이게 뭐 어디 꼭대기 지점까지 올라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거래 터지고 막 부담스러운 과열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여기 장기 매물을 흡수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초기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 코스닥의 증시의 흐름은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 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조정을 빌미 삼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거래 늘리지 않고 조정받았죠, 5일선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LNF까지도 이제 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본다면 결국은 코스닥 증시의 상승의 여력은 여전히 높다.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 15, 오늘 이제 종목들 바로 연결해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도 신고가 뚫고 또 차익 매물 정도 소화하고 나서 다시 또 솟구치는 형태로 상승 진행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과열권에 치닫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21년도 터진 이런 거래량 수준 정도 비슷하게 좀 나와주는 게 결국 가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전히 절제된 거래량이라는 거는요, 매집 주체가 물량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 오늘 뭐 상신 EDP 같은 또 삼성 SDI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데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2년의 박스권을 탈피하는 흐름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이게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전히 강세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또 이제 신흥 SEC 같은 기업도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죠. 첨보. 예, 역시나 과열에 치닫는 모습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대주전자재료도 이렇게 장기 매물을 흡수하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튼 지점. 특히나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오늘 큰 장후 호재를 냈는데요. 역시나 이제 신고가의 위치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를 최근에 중기평선 지지, 또 장기 매물 흡수하는 패턴들 나오고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끝나고 5시 정도 나온 뉴스인데요. 삼성 SDI가 이제 미국의 GM과 5조 동맹을 맺는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8일에 이제 MOU를 맺을 예정이다 해서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소멸보다는 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삼성 SDI가 이제 GM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 최대 연 50GW시 규모가 이제 작지 않습니다. 두 회사 총 투자 금액은 최대 5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삼성 SDI가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꾸리는 것은 미국 이제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그래서 이제 IRA 시행으로 전기차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북미 시장에서의 삼성 SDI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나오게 됐는데요.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조만간 출국해서 현지에서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연 30에서 50GW시로 예정된 생산 규모, 투자 방식, 공장 위치 등과 관련 세부 조항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26년부터 이 공장에서 각형 또 이제 원통용 배터리를 절반씩 생산해서 GM 전기차 공장에 납품할 예정이다 해서 50GW시는 전기차 연 6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좀 공격적인 증설의 가능성을 시장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결국 이제 LG엔솔도 그렇고 또 SK온도 이 자금의 여력, 투자 여력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가지죠. 기존에 이제 협상하다가 뭔가 이제 그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그 비용 문제가 더 커지면서 사실 좀 부담을 느끼는 어떤 그런 내용들, 뉴스들이 좀 나왔었죠. 협상 지연 뭐 이런 것들. SK온도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쉽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 삼성은 뭐 자금적인 부담에서는 이제 부담이 없죠, 크게. 그래서 결국 삼성 SDI가 앞으로 이제 합작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번 GM과의 이제 그 합작사 소식은 굉장히 또 신고가를 낼 수 있는 명분의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오너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삼성 SDI의 경기 수원 사업장 방문하면서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좀 바뀌었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이 반도체와 바이오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배터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이 소식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 외로도 한 1% 넘게 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요. 밸류체인 쪽에 있는 기업 중에서 이제 뭐 상승 EDP 이런 기업들은 또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업종이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 호재를 바탕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어쨌든 2차전지 종목들 오늘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요. 순차적으로 오르는 거죠. 삼성 SDI가 오늘 조금 더 모멘텀적인 부분이 컸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고가 흐름에 좀 다가서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나 5% 상승하면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오늘 유독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 SDI와 최근에 이제 양극재 10년짜리 공급 계약 맺은 부분에서 이제 삼성 SDI 호재 같이 연동된 시세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 업종의 이제 흐름, 구도, 또 모멘텀, 다음 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수급적인 어떤 뭐 관성적인 부분들 따질 때 다음 주에도 시장의 주도권은 2차전지가 쥐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 강세를 좀 이끌었던 것이 이제 셀트론이죠. 오늘 셀트론이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도 이제 제가 언급드리고 분석드렸지만 전 저점 부근을 하지 않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붕괴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이슈, 내용, 모멘텀, 명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경영 복귀 소식이 이 추세를 좀 전환시킨 명분을 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7% 급등하면서 중기 이평선 부근의 매물까지도 상당 부분 흡수하는 패턴이 전개되는데요. 전저점이 51,000원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한 53,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붕괴 직전이었죠. 그래서 오늘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경영 복귀 소식은 뭐 거의 뭐 소방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세를 좀 돌려 세웠다. 그리고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완전 급등이죠. 장중에 24%까지 급등하면서 역시나 중기 입형 매물들을 흡수하는, 소화하는 패턴을 보였고 전저점을 살짝 깼죠. 예, 어제 깼다가 오늘 완전히 돌려 세우는 형태가 되면서 거래까지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세는 전환되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오늘 셀트론 실적이 나오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반영된 지금까지 어떤 약세 흐름이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만큼 지금부터 어떤 추세 전환은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으로 오늘 뭐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주고 또 상승세를 뭐 한 1에서 한 3% 정도의 상승을 다른 바이오 종목으로도 이제 퍼뜨렸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의 상승은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집중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금은 뭔가 비효율적이죠. 2차 전지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바이오 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전환한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좀 좋진 않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수급을 지금 뭐 거의 뭐 밀어붙이는 식이 되고 있고 계속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자금을 집행하는 게 결국은 현 시점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왜냐면 이제 1년, 2년,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매집을 했던 그 수급의 주체들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예를 들면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정도 옆으로 기는 박스권을 만들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걸 처음 뚫는 어떤 시세를 낸다는 거는 연속적인 또 이제 시세를 굉장히 세게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명분적으로도 뭐 삼성 SDI 뭐 5조 합작사라든지 뭐 지금 뭐 10년짜리 양극재 공급 계약 같은 뭐 정말 이제 강력한 어떤 명분과 호재를 바탕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세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에 집중하는 게 가장 뭐 현명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셀트론 4분기 이번에 실적 나온 거 간략하게 한번 체크 드릴게요. 뭐 체크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뭐 CMO 관련된 또 뭐 진단키트 뭐 이쪽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6천억 매출 대비해서 1,000억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뭐 반토막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19%로 떨어졌는데 사실 바이오시밀러만으로 본다면 매출은 50% 이상 성장, 또 일시적인 비용을 제거한다면 30%대 영업이익률은 유지했다. 이렇게 좀 실적 발표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냉정하게 따지면요, 사실 기존의 제품만으로는 고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코로나 관련된 제품이 빠지면서 축소된 거는 뭐 당연한데,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점유율의 상승을 가파르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제 커버하지, 코로나 관련된 매출을 커버하지 못했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이죠. 어쨌든 램시마 IV 론자 생산물 판매 증가로 일단은 동기 대비 원가율이 소폭 상승했고, 또 진단키트 쪽에서 휴마시스하고 조금 이제 문제도 있었고, 또 재고자산 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비용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을 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내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뭐 코로나 관련된 걸 빼면 영업이익률은 뭐 30%대를 유지했다. 근데 과거에 이제 40% 그리고 30% 후반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이익률을 냈던 것들에 비교해서는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뭔가 좀 상승한 어떤 명분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지금 좀 부족한 어떤 상황입니다. 결국은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서 또 출시를 하고, 또 유플라이마까지 미국에서 출시하면서 실적에 이제 또 고성장을 가동할지 여부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모멘텀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출을 좀 냈다. 그래서 램시마 IV, 또 트룩시마 등 기존 제품 공급이 견조한 가운데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공급이 재개됐다. 근데 유플라이마가 이제 매출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이제 FDA 승인을 받아야 이제 밀어줄 텐데 그게 좀 아직까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는 셀트리온으로서는 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죠. 완제의약품 쪽에서 이제 실사 문제가 발생한 거는 사실 뭐 셀트리온답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영 복귀를 요청했고, 또 이제 그렇게 선언되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시면 매출 부분이 램시마 SC, 또 유플라이마가 이제 3에서 한 1% 정도 이번 4분기 매출에 나와 있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더 크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게 올라와야지만 이익률이라든지 매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셀트론에서도 올해 사업 목표는 바이오시밀러 1위 포지션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 출시를 가장 최상단에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4개에서 5개 제품이 풋먹어가 신청 제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측면도 좀 부각시키고 있고, 3차 웨이브 신규 후보 물질 임상 개시 계획, 이제 뭐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는 요 3차 바이오시밀러의 그 시기에 맞춰서 신규 후보 물질 임상 개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쪽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ADC나 이중항체 이런 것들을 외부 기술 쪽으로 적극 투자를 지속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올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업데이트는 뭐 점유율은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램시마 SC가 이제 유럽에서 좀 점유율이 올라오는 부분, 하지만 미국에서 뭔가 좀 승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모멘텀적으로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플라이마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23년도 5월, 올해 5월 달에 FDA 허가가 예상되고 7월 1일 미국 런칭이 가능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유일하게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스펙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원료의약품도 자체 생산한 캐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PBM사 이제 그 등재 가능성이 높죠. 근데 FDA 허가를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가능성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FDA 허가를 받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이제 팔 거기 때문에 탄력적인 가격 전략이 구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유플라이마의 이제 경쟁력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도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23년 말에 신약으로 미국 출시를 할 거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스트 웨이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1차야 이제 유플라이막 이제 그 유럽 런칭까지가 이제 1차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웨이브라고 보는 것 같고, 2차는 지금 이제 악템라까지, 스텔라라부터 악템라까지 받으면 어느 정도 이제 2차 웨이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4-5개 제품 허가 신청이 예정돼 있다. 스텔라라, 뭐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뭐 가능하면 이제 악템라까지, 이렇게 좀 신청 예정 제품이다. 그래서 스텔라라가 최근에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18조 수준, 아일리아가 12조 수준 해서 이제 요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그리고 3차 웨이브에 대한 부분이 좀 가시권에 들어올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PD-1 등 해서 이제 면역항암제 내지는 또 ADC 관련된 뭐 이쪽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크라는 부분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과 오늘 바이오 업종의 강세 또 명분이었던 서정진 셀트론 명예회장 2년 만에 경영 복귀 이제 내용입니다. 이번 이제 그 이사회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의 셀트론 홀딩스를 비롯한 셀트론 그룹 내 상사 3사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 의장 후보자 추천하는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셀트론은 현 경영진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비하던 중 서 명예회장의 한시적인 경영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죠. 어쨌든 21년 3월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어쨌든 뭐 돌아올 여지는 좀 남겨뒀었는데 결국은 요청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고, 글로벌 최대 매출액을 내고 있는 제품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서 이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이죠. 그래서 서정진 명예회장의 필두로 미국에 신속하게 출시하고 주요 제품을 현지 유통망을 가다듬는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 선임 추천안은요, 주주총회 통해서 이제 최종 이제 확정될 예정인데요. 공시상도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공시상 3월 28일 이제 주주총회 거기서 이제 결정될 텐데요.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체크를 못 해드렸는데요. 그 자사주 또 새롭게 셀트론이 취득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기존에 이제 취득 예정이었던 자사주를 다 매입했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500억의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공시를 이제 냈죠. 그래서 500억 34만 7천여 주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요것도 이제 강력한 하단선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사주 매입 공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 마무리 지어보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을 좀 보면요. 오늘 뭐 2차전지가 거의 독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 쪽에서 삼성 SDI가 685로 가장 많았고요.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이어서 같이 이제 600억대. 코스모 신소재 15% 튀면서 오늘 300억대 동시 순매수 들어왔고요. 또 이제 HL만두가 최근에 좀 강세죠. 장기 평선까지 뚫어내면서 자율주행의 대장주를 뽐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ETF 쪽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형태와 함께 일진 머티리얼즈, 또 이제 스마트 리포트 올려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도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이제 순매수 종목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뱀이 오늘 1,400억입니다. 1,400억. 그리고 PNT 240억 동시 순매수, 장기 평선 뚫어 올렸죠. 첨보도 오늘 동시 순매수. 대주전자재료, 엔캠, 상신 EDP, 에코앤드림 다 이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2차전지가 완전히 압도하는 수급과 시세 흐름을 확실히 보여줬고, 또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다음 주로 넘어갈 여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하나 또 빠뜨렸네요. 오늘 TSI, 이제 2차전지 믹싱 장비 회사죠. 이 회사도 이제 장기 평선 뚫어낸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가장 큰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건데요. 여기 이제 수주 소식과 함께, 믹싱 장비 수주 소식과 함께 이제 돌파를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최근에 또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올려드렸던 이제 주요 종목이었죠. 바닥을 높이면서 중기 평선 지지받고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유입 수급이 있다는 거고, 장기 이평선 뚫어 올리면서 추세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 윤성 FNC 같은 것도 이제 믹싱 장비 회사죠. 상장하고 나서 계속 신고가를 흐름을 내는 모습을 띄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차전지 업종의 주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슈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래도 셀트리온 쪽에 이제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봤고, 2차전지 업종의 추세적인 상승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주도 우리가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이거 뭐 좀 꽃샘추위인지 춥죠? 어서 좀 따뜻한 확실한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은 서서히 이제 봄이 좀 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현명한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거친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자투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B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